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식 전문 채널 YouKnow의 김수형입니다. 코로나 시대, 요즘 뉴스만 봤다 하면 볼 수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맞는 분도 계시고 틀린 분도 계시겠죠? 바로 WHO입니다. 오늘은 WHO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WHO를 후라고 읽었었어요. 하지만 WHO는 의문사 who가 아닌 World Health Organization, 즉 세계보건기구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WHO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살펴볼까요? WHO는 총회, 집행이사회, 지역총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총회. 총회는 각국의 대표, 즉 한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모여 WHO의 주요 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고 각종 사업 예산을 승인합니다. 다음은 집행이사회인데요. 이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결정한 방향에 따라 각종 사업을 처리합니다. 의장 1명과 각 지역에서 뽑은 부의장 5명을 필두로 총 34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 34개 국가는 지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제한되어 있답니다. 이 집행이사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식품의약안전처의 처장이 참석해요. 다음은 지역총회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지역별로가 여기 포함돼요. WHO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동지 중에 서태평양으로 지역을 나눠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의 집행이사국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통가, 싱가포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국. 사무국은 이런 일들과는 떨어져 행정적 업무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현재 6개의 지역의 활동을 관리하고 150개 국가에서 국가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 WHO의 조직도를 살펴봤으니 그 다음은 WHO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WHO의 역할은 보편적인 보건체계, 건강과 복지 증진, 보건비상, 그리고 국제적 보건 문제에 관한 협약 등 제안, 권고 및 의무 이행으로 나뉩니다. 가장 첫 번째 보편적인 보건체계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보건체계를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다면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원조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면은 피를 뽑거나 간 수치, 소변 검사 같은 걸 하죠. 이런 검사들 역시 보편적인 보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WHO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이랍니다. 다음은 건강과 복지 증진이에요. 건강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전 아무래도 오래 그리고 문제없이 산다가 먼저 생각나요. 건강과 복지 부문은 세계보건기구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고사와 자연사를 제외한 병사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이 내용이 또 여기에서 크게 4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나 풍토병, 기타 질병 퇴치 수행 사업이에요. 여러분의 왼쪽 팔뚝에 있는 9개의 점, 불주사죠. 이 불주사 역시 질병 퇴치 사업 수행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 보좌보건, 의약품과 식품에 대해 안정성 그리고 요요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이나 장기요양은 꾸준히 그 관리를 필요로 하고 모자보건의 경우 아기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기 전까지는 주변인의 영양 상태가 그리고 정신적 건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건강과 복지 증진에서 여기고 있어요. 또한 영양, 주택, 위생, 오락, 근로조건 등 환경위생 개선을 권고 및 관련 규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 의료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교육 수준 및 훈련 방법 향상을 노력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럼 아까 다시 역할로 돌아와서 그 다음은 보건비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계적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인지하고 완화시키며 관리하고 심각한 피해국이나 지원 물자가 부족한 곳에 물품, 약, 돈을 지원하는 분야예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보건 문제에 관한 협약 등 제안 및 권고 그리고 의무 이행이에요. 기껏 이런 협약을 만들었더니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를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것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관련돼서 한번 WHO의 전염병 유행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 1단계는 동물에게만 한정된 감염이에요. 동물이 감염이 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우리는 결국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동물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에 함정된 감염의 경우 그냥 해당 동물의 섭취를 제한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1단계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예요. 이 소수의 사람 같은 경우 아직 많은 지역으로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격리를 시행하면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인체 감염이 발생했지만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위험이 낮은 경우. 이 역시 인체 감염이 생겨도 사람끼리 접촉을 그나마 조금 더 조심만 한다면은 감염될 위험이 적겠죠? 자, 4단계. 사람 간 감염이 확산,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상태. 이는 전염병 조치를 필요로 해요. 죄송합니다. 전염병 봉쇄 조치를 필요로 해요. 아직 이는 한 개 지역에서만 유행하는데 이를 우리는 풍토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5단계. 사람 간 감염이 널리 확산, 동일 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유행할 때. 이를 전염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3, 4, 5단계를 합쳐서 Pandemic Alert Period, 즉 팬데믹 경고 기간이 할 수 있죠. 그리고 6단계, 대망의 팬데믹 기간입니다. 대륙 간 전염이 확산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1968년에 홍콩 독감, 2009년에 신종플루,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 단계와는 별개로 또 Post-Peak Period,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때 진행된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Post-Pandemic Period, 질병 수준이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되고 계절성 바이러스로 전환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회복 및 평가가 필요할 때 이 단계를 적용합니다. 자, 오늘의 WH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말에 더듬는 부분이 있었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이 WHO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만족하셨나요? 자, 그럼 제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